네, 저는 바로풀기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지금 6년째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명승은 대표님 26살 때 만났는데 벌써 32살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었고, 뭐 좋은 성과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2011년 6월부터 이제 이 에듀테크라는 분야, 당시에는 에듀테크라는 말도 없었죠. 예, 없었고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벌써 이제 6년이 지나서 어떤 과정으로 성장을 계속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저희가 또 어떻게 이 교육을 기술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강의 제목은 이제 에듀 플러스 테크 플러스 서비스가 만나면 바로 풀기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더하기는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처럼 이제 수학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진으로 찍어서 앱으로 올리면 다른 친구들이 서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그런 Q&A 플랫폼을 지금 6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거는 무료 이제 한 달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최근에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질문에서부터 뭐 인강까지도 다른 서비스들도 많이 있는데요. 쭉 이어졌는지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풀기라는 서비스는 지금 현재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 앱입니다. 예. 지금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로 지원을 하고 있는 Q&A 플랫폼이고요. 총 158개국에서 접속을 해서 이제 그 언어에 따라서 서로 질문 답변하는 플랫폼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한국 트래픽이 거의 90% 정도고요. 이제 나머지 일본에서 한 7%, 미국에서 한 3% 정도 이렇게 이제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는 대부분 중고등학생이고요. 요즘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회원 수는 전체 60만 회원이 되고 있고요. 다운로드는 이제 70만이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 올라온 수학 문제, 전 과목인데 주로 수학 문제들이 올라와요. 수학이 85%, 나머지 과목들의 지문들이 쭉 올라오는데 한 500만 개의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 이미지들이 쌓여 있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 문제 그리고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많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 다음 과정을 제시할 것인가를 쭉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의 80% 정도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까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여학생이다. 남자애들은 다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특히 유료 서비스로 넘어갈수록 여학생 비율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바풀 공부방이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건 유료 서비스거든요. 그거는 여학생이 90%가 넘습니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고요. 어쨌든 바로풀기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뭔가 어쨌든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뭔가 사진을 찍어서 질문한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풀기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온 쭉 과정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 여기 에듀테크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또는 또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5년 전에 바로풀기의 모습이에요. 5년 전에 제가 창업을 처음에 이제 6년 전 창업하고 서비스는 이제 2012년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딱 목표는 하나였어요. 학생들이 질문이 있는데 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학원에 가고 이렇게 과외를 하면서 돈을 주고 질문을 해결해야 하는가? 무료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단순히 기능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질문하고 그거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답변하고 그거 기능
두 가지죠. 질문하는 거, 답변하고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 기록을 모아보는 프로필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과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누가 무료로 다른 사람의 질문에 풀이를 해줄까? 아이들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의 질문을 해결을 하며 그리고 그 전에 누가 모바일로 사진을 찍어서 질문을 하느냐? 예,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모바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너무 생소했었고 그냥 생소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경험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정말로 학생들이 질문이 많을까? 예, 라는 것부터 이제 쭉 봤었는데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첫 번째는 수학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그 IT 관련 뭐 스마트폰이 물에 빠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액박이 뜹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었고 두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이 이제 건강, 미용, 뭐 성형 부작용, 다이어트 네, 이런 게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질문이 이 수학 질문이었어요. 중고등학교 수학 질문.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학 질문을 이 네이버 그것도 불편하게 당시에 PC 버전으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해서 그거를 올리는 그런 과정으로 질문을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쉽게 바꿔주면 질문하는 사람도 굉장히 쉽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굉장히 빨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 그거 딱 하나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현재는 당시에는 아무것도 답변해줘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현재는 이제 저희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인증을 받아서 수학 답변을 하면은 대학생들 봉사 시간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한 문제 풀면 5분씩.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바로 풀기 서비스들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활동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몇백 문제 이상을 풀어서 인증을 받으면 그거를 학교에 제출을 하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학교들도 있고 입학사정관 요즘에 이제 수시 볼 때도 이제 참고 자료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표하는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이 활동 인증서를 가지고 면접 볼 때 굉장히 할 말이 많았었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은 계속 답변자들에게 보상을 물질적이 아닌 이렇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무료 서비스로 이제 런칭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그냥 서서히 증가를 했어요. 서서히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어느 한 순간 엄청 급격하게 한 거의 10몇 배 이상 증가 그 서비스 트래픽이 증가했었을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앱 추천을 받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외부 환경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외부적으로 많이 추천을 막 받으면서 입소문이 한 번에 이렇게 쭉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트래픽이 막 올라가면서 웬만한 좀 수학을 좀 한다는 친구들이 바로 풀기에 많이 모였었어요. 그러면서 쭉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많은 정말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불구하고 당시에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만 막 모이다 보니까 문제 수준이 너무 높아지더라고요. 질문 수준도 너무 높아지고 그리고 답변하는 친구들도 정말 실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막 희한한 방법으로 문제를 막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정말 대중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 당시 현실은 수학 매니아들이 모여있는 이런 곳이 돼서 시장이 뭔가 되게 좁은 것 같은 그런 게 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대중화시킬 수 있을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들어와서 자유롭게 뭔가 하고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놀고 가는 그런 곳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능들을 막 추가해 봤는데 수치적으로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수학 매니아들이 더 매니악하게 빠질 수 있도록 그냥 한번 만들어보자. 완전 반대로. 네.
그렇게 해서 이 말 그대로 수학 덕후들이 여기에 점점 더 빠질 수 있도록 굉장히 디테일하게 섬세한 부분까지 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러 나는 것도 그 오류 0.5% 미만으로 저기 플레이스토어 담당자가 저희 보고 버그 자석이라고 그런데요. 그 뭐냐 버그를 다 자석처럼 빨아먹는다. 버그가 없어요 저희 앱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저사양 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7년, 8년 전에 나온 휴대폰으로도 구동이 될 수 있도록 다 이제 테스트들 해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덕후들이 요구하는 아주 디테일한 기능들을 막 업데이트해서 차별화를 나름대로 이제 시켰더니 트래픽이 한 2배 이상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학 매니아들이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트래픽이 또 계속해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2013년도에 회원 수가 한 40만 정도 됐었는데 그 정도 이제 회원들이 되니까 이게 또 환경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 1년 전에는 그런 매니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더니 1년이 또 지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더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야기들도 온갖 이야기들이 다 올라와요. 학교 생활 이야기도 올라오고 막 고민, 이성 친구 고민도 올라오고 이게 또 서비스의 모양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정말 서비스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지만 아이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트렌드는 계속해서 변하고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또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형태, 사이즈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계속해서 확장해줘야 되고 만들어줘야지 고인물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학생들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몰라요. 자기들이 뭐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게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빨리 캐치해서 약간 한 반발 정도 앞서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감동이 되는 거죠. 네. 와 이런 것까지 여기에 생겼네 하고 그런 식으로 가장 서비스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걸 사용하는 유저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걸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민첩하게 세심하게 파악하는 것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영순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돌아가서 학생들이 이제 한 40만 정도 모이니까 이런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친구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커뮤니티 기능들을 또 많이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요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 발현이 되냐면 여기에서 질문 답변 하던 애들이 카톡 아이디를 주고받아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친구가 되고 네, 말 그대로 스터디 그룹을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포착을 한 거죠. 아 정말 그룹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스터디 그룹도 기능도 추가하게 됐고 이제 친구를 맺고 서로 여기서 대화할 수 있는 토크 기능도 추가를 해줬고 이야기 게시판 이런 커뮤니티 기능들을 추가를 이제 막 대대적으로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또 공부는 하기 싫어하는데 이런 커뮤니티 활동 좋아하는 학생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또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이 웬만한 이제 좀 스마트폰으로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딱 이 시장을 봤을 때 질문하고 답변하고 뭔가 숙제를 해가야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학생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한 70만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모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런 커뮤니티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쭉 해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그 학생들이 질문한 문제 사진 그리고 그 질문을 한 학생이 누구인가 몇 학년인가 뭐 이런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질문을 쭉 해왔는가
언제 어떤 질문을 해왔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죠. 그리고 이 학생이 또 어떤 문제를 풀었는가, 이런 정보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 데이터는 충분히 모였으니 우리만의 기술로 말 그대로 에듀테크 회사로서 이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작년도부터 한 15개월, 16개월 전부터 이제 개발에 굉장히 연구에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수학 문제들이 500만 개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똑같은 문제도 많고 숫자만 바뀐 문제들도 많고. 그런데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이 풀어주는 게 시간이 아까운 거잖아요. 네, 답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똑같은 문제를 바로 사진을 인식해서 찾아주는 인식 기술을 완성을 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OCR을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수식과 한글과 도형과 표를 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예를 들어 1차 함수 문제를 학생이 올렸다라고 하면 이게 중학교 1학년 1차 함수의 기울기의 개념을 물어보는 난이도 중단위의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와 똑같은 문제의 답변을 바로 찾아줘요. 한 5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답변을 바로 찾아주고 만약에 답변이 없으면 다시 이제 질문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최근에 특허가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질문이 한 5,000개, 4,000개에서 5,000개, 시험 기간 조금 이제 최근에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그때는 시험 기간 때는 하루에 거의 아마 10,000개 정도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10% 정도가 이제 이런 자동으로 답 찾기를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인식을 통한 문제 찾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기술 얘기가 조금 이제 들어가자면 학생들이 사진을 예쁘게 안 찍거든요. 막 어두운 데서 찍고 삐뚤하게 찍고 흐리게 찍고, 근데 그걸 인식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 성형을 시켜요. 그래서 예쁘게 성형을 딱 해서 인식을 해서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 한글, 그리고 도형, 표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하나씩 인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학 지도를 쫙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단어가 조합됐을 때 이런 개념이고 이런 단어, 어떤 단원에 속하고 어떤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다라는 그 매핑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진짜 자산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쭉 다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이제 필터링을 거치고 답변을 찾아주는 이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다가 나온 이제 격가지 서비스가 이제 수학이 사실 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난이도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쉽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사내 해커톤 형태로 해서 그냥 재미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카메라로 이제 영어 지문을 찍으면 영어 단어들을 다 이제 인식해서 추출해서 자동으로 이제 단어장이 만들어지는 바로 단어장이라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은 단어들을 이제 푸시를 또 줘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희가 그냥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내놨는데 별다른 운영은 안 하고 이제 배너로 저희 서비스 홍보 정도 하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튼 이제 이 앱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 우리의 인식 기술이 얼마나 높은지 좀 자랑하는 용도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만들다가 나온 격가지고요. 물론 이것도 좋은 비즈니스로 성장을 시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여력이 좀 안 되네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사진 인식을 처음에 이제 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 인식한 사진들로 답변을 찾아주는 게 1차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슨 개념을 더 익혀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지, 또 어떤 학원을 가면 좋은지, 어떤 그 콘텐츠를 보면 좋은지, 그 이후의 과정들을 저희가 다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게 진짜 목표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정보들을 계속 모으고 이제 사진들을 인식하는 건데, 시간이 계속 깜짝깜짝 거리는데 더 지나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천 명의
수천 개의 질문들을 분석하는 그게 이제 한 사이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이드로는 오히려 반대로 1대1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해서 그 전에 바로 풀기는 불특정 다수 간의 관계 그리고 자동 답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큰 모든 서비스를 아우르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이제 1대1로 관계를 더 집중해서 온라인으로도 과외를 할 수 있는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의 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판단에 의해서 이제 만든 서비스가 또 바풀 공부방이라는 서비스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바로 1대1로 모바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동영상이랑 메시지랑 이런 것들로 대화를 하면서 과외를 하는 거고요. 이제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1만 개 정도의 공부방이 형성이 돼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 달에 13만 2천 원의 비용을 내고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서비스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쭉 이제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서비스는 만들어져요. 1대1 과외도 만들어지고 자동 기술, 자동 답변, 그리고 얘네들한테 어떤 또 교육 콘텐츠를 추천할 것인가, 이 학생의 수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파악해서 그 다음 넥스트 과정을 프로세스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가는데 점점 그 마음이 허한 거 있죠. 뭔가 우리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항상 이제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이 질문을 해결해주기 위한 걸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그 생각이 좀 계속 깊어지면서 그러면 과연 아이들이 질문을 왜 할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들을 쭉 보니까 너무 똑같은 질문들이 많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몰라서 하는 질문들이 거의 80%예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보다 더 질문다운 질문으로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결국에는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이해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단순히 답만 얻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더 지속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기에도 집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누가 무슨 질문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한 명 한 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등등 질문 기록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고 어떤 그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쭉 거의 2만 명 정도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매일 설문조사도 하고 하면서 이 학생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존의 학생들이 이제 학원, 인강, 교재 이런 거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로 모여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기초 수학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바로 풀기를 쓰는 애들의 80%예요. 그래서 이거 물어볼 데가 없어서 다 여기에 올리는데, 그러면 이 질문들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이제 10분 단위로 중등 수학의 개념들을 다 이제 쪼개서 설명을 해서 바로 풀기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가 이제 출시가 됐고요. 이제 바로 풀기라는 앱 자체가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 풀기에 들어와서 질문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강의를 먼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질문을 먼저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념을 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가 주려고 하는 것은 개념도 보고, 근데 너가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막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렴. 그리고 개념을 봤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또 곳을 찾아가 보렴. 어떤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렴. 이런 다양한 그 앞으로의 그 공부 과정들을 설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텐츠, 코어 컨텐츠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해보고 있는데, 지난달에 인강을 출시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학부모님들이 특히나 아이가 평소에 바로 풀기에서 지문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좋았는데 개념까지 주니까 너무 도움이 된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년, 이제 6년 차, 5년 동안 쭉 에듀테크라는 이 말 속에, 이 단어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어요. 단순히 이 학생들의 니즈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이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이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고민하는 가장 중심축에서 뭔가 시도해본 회사가 아닌가라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 회사 팀원들이 다들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뭐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환경 이미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시장을 만들어야 할 때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때죠. 그래서 이제 이투스, 뭐 메가스터디와 같은 인터넷 강의, PC 기반의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이제 모바일 교육의 시장으로 이제 넘어올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은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할 것인가, 마켓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실험과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이제 모바일로도 충분히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교육과 기술이 접목된 충실한 서비스의 바로 풀기를 앞으로도 계속 쭉 이제 운영하면서 모바일 시장, 교육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